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의 내무반이 확 달라졌다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옷장, 사물함으로 쓰이는 이 관물대도 신형으로 새롭게 바뀌었고요. 무엇보다도 1인용 개인 침대도 지급됐습니다. 부럽습니다. 놀랍습니다. 1인용 침대. 옛날엔 바닥 쫙 깔고 막 다닥다닥다닥 붙어 잤는데 탁 트인 방에 테이블도 놓였다는. 그 테이블 놓인 자리에서 머리 박고 그랬는데요. 세월 참 좋아졌다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장병들 먹을거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도록요. 좀 돼지 고기 살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옛날에 비계만 있어가지고요. 곧 우리 군의 달라진 식판 풍경도 반가운 소식으로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치권 먼저 짚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승부처인 이 룰 협상, 룰을 정하는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제가 이 민생행보, 좀 진정성 있는 민생행보를 해야 한다고 쾌도남마에서 어제 엄청나게 떠들었는데요. 후보 검증을 비롯해 할 것은 많은데 대선은 이제 36일,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군대가 이제 개인 침대가 놓여져 있다고 그러는데. 네. 원래 상상 못, 이게 뭐라고 하죠? 미군 부대나 이게 가능한 그렇죠. 거죠. 네. 한국 부대에도 이제 개인 침대가 놓여 있다니. 네. 참 좋은 시절 왔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네. 참 토크쇼 하셨다면서요? 저를 빼놓고, 저 빼놓고 토크쇼 하셔도 됩니까? 네, 그 윤창중 칼럼 세상 독자 방문이 지금 60만 명 돌파를 향하고 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제 윤창중 칼럼 세상, 윤칼세 독자 동지와 함께 커피 한 잔이라는 일종의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제 곧 정치권으로 가시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보세요, 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네. 근데 캐나다에서 목사하시는 분, 또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왔습니까? 오셨어요. 저 토크쇼 하면은 기껏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부산, 울산, 제주 요 정도인데. 네, 그런 지방에서 해외에서 오시네요. 캐나다. 그렇죠. 대부분이 또 이 쾌도남마 또 시청자들. 그러니까 바람 피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윤창중 칼럼서 윤칼세 60만 명 독자 돌파라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가 60만 명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군대 그 병사들이 일제히 한번 딱 들어오신 거예요. 제 칼럼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애국가 제창을 했습니다. 어제 애국가 제창을 했습니까? 네. 우리나라 진보당이나 이런 데는 안 하는 걸 하셨네요. 그렇죠. 20대에서 80대까지 오셨는데, 참 노장청, 남녀, 노소 불림을 하고 다 오셨는데, 이번 대선은 애국가를 지키려는 세력과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겠다는 애국가 세력과 반애국가 세력의 대결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지요. 네. 아주 숙연하게 불렀습니다. 그 민주당의 그 김광진이라는 젊은 청년 비례대표, 31살짜리 참 어린 청년인데, 이분이 6.25 전쟁의 영웅, 살아있는 전쟁 신이라고 세계 전쟁사에서 그야말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우리 백선엽 대장, 이 낙동강 전투, 이 다보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백선엽 대장을 민족 반역자라고 말했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애숭이 의원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수대 대통령 아닙니까? 이분이 독립군 사령부의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렇게 남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얼마나 많은 이 적군을 살해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을, 이런 영웅을 민족 반역자라고 했다면 미국 의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즉각 회의를 소집해서 제명 처리했고, 미국 사회는 이런 김광진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매국노라는 낙인을 꽝꽝 찍어서 매장했을 거예요. 만약에 일본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이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그 역사적 진실 아닙니까? 네. 조선 침략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역사적 사실 진실 그대로 조선 침략의 원흉으로 했다면 일본의 자객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일본 사회 전체가 이지매를 해가지고 스스로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거나 할복하게 했을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 이 반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일대 회전을 통해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중대 분수령을 만들어야 하는 게 이번 대선입니다. 근데 이번에 대선 후보, 유력 후보 네. 세 분은 전부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이분들은 있습니다. 전부 대한민국 애국가를 사랑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애국가를 세 분 다 애국가는 사랑하시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네. 구체적으로 물어본 언론이 없어요. 왜냐면 애국가는 다 부르지 않습니까? 단지 뭐냐면 NLL을 지켜야 된다. 네. 이런 문제, 네. 이런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세력. 네.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이것은 잘못 산 거다라고 미국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영투선이 아니다. 네. 라고 어떤 미치광이 나서가지고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끝장 토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색깔론도 아니고 우리가 끝장 토론을 봐야 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의 문제인 거죠. 네. 애국가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목이 박근혜 마침내 자기 페이스를 찾았다 그러네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 페이스 못 찾은 게 있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찾았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부산대 강연 이야기. 그거 할까요? 그 인구가 뭐 3분의 1밖에 안 찼다면서요. 그 안철수 후보가 어제 부산대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네. 이 청중 의자를 이렇게 놨는데 화면 나옵니까? 네. 네. 그냥 화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네. 의자의 3분의 1 정도도 채우지 못했어요. 지금 바로 전에 게 네. 5월 30일. 그렇죠. 지금이 이제 11월 어저께. 어저께. 네. 저 3분의 1 채운 걸 그렇죠? 네. 왜냐면 또 5월 30일은 밖에서 기다린 사람들이 네, 많았거든요. 저게 어제 참석한 숫자가 7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왜 이를 네. 바뀌었을까요? 5월 학생들이. 30일 날 저게 8,000명이라 합니다. 비가 온 거 아닐까요? 어저께 부산에? 여보세요. 네. 갑자기 또 비. 아니, 그러니까 날씨가 또 안 좋으면 학생들은 귀찮아서 기숙사에서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항상 어디서 안철수 캠프에서 좀 파견 나온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데. 예.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네. 예. 말씀하시죠. 왜 그러느냐. 네. 이 현상은 잘 봐야 됩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까지 나올 정도만 해도 대학생들이 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새정치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놓는 정책을 보니까 이게 완전 빈 깡통 아니? 그야말로 어린아이 생각하니? 네. 여기에 서서히 지금 이 만취되어 있던 대학생 청년들이 네. 지금 정신이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어떻게? 지금 학기말 공부하는이라고 했나, 혹시? 알겠습니다. 예, 예. 하하. 정신이 깨고 있다. 지금 어떻게 예. 학기 말입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한참 지금 네. 학기 중간이죠. 네네. 네? 학기 말은 지금 11월 말, 12월 달에 가야죠. 예, 예. 그런데, 나 이거 정신사 깔려가지고. 지금. 예, 예. 네, 네. 너무 자리가 비었네요, 진짜. 그렇죠. 화면에 보니까요. 네. 완전히 통 비었는데요. 자, 그런데, 네. 이 안철수 후보의 정책, 그 실체에 대해서 지금 환호했던 학생들의 네. 왜 지금 저렇게 바뀌었어요? 깨이는 거예요. 이제 깨이는 겁니까? 네. 이건 아마 안철수 캠프에서 아마 충격적인 걸로 받았을 거예요. 지금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홍보를 덜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것 보세요. 네. 지금 대학생들이 말이죠. 옛날처럼 붓글씨를 써가지고 대자보 붙여가지고 그것 보고서 몰리는, 데모하러 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SNS로 통하잖아요, 지금. 네? 무슨 홍보를 덜 했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구차한 변명하지 마세요. 네. 왜 새정치 한다더니 말이죠. 대선 후 출마해가지고 9월 19일 한 거 아닙니까? 토크쇼 홍보 별로 안 했어도 사람들 많이 왔죠? 아니, 갑자기 또 토크쇼.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새정치 한다더니 말이죠.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해가지고 네. 대선 출마 선언해가지고 한 달 좀 지나서 문철수 단일화하겠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학생들도 눈과 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새정치냐? 네? 끝까지 가야지. 네, 끝까지 원래 가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완주하겠다 분명히 했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12일, 11월 10일 공약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뒤에 하겠다. 그들이 광주에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돌려차기식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1개월 간 거 아닙니까? 정말 가정스러운 거예요, 이건. 네? 위선도, 이런 위선은 난 못 봤어요, 진짜. 제가 30년 정치판을 봤지만, 이렇게 자기가 한 말 언제 했냐는 듯이 말이죠. 갑자기,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말하셨습니까? 완주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런 얘기 했지. 정치 쇄신이 네. 국민이 동의할 만큼 한 다음에 단일화를 고민하겠다. 고민하셨잖아요 네. 지금 정치 쇄신이 이루어졌습니까? 민주당에 요구한 정치 쇄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국민연대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민주당으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네? 민주당에 가면은 이른바 새정치를 기대했던 자기 이른바 안철수 지지 세력이 우르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국민연대라는 참 그야말로 조립식 가설 당. 막사 네. 말이죠. 정당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닌 참 정치의 불명예 이런 국민연대 만들어서 지금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위헌한 거, 허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새정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중립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새정치를 하신다니까. 특별히 과거에 별로 안 좋은 감정 이런 게 있으신 건 아니죠? 이거 보세요. 네. 그런 사감을 갖고 말할 수 네,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사감이 또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상하세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단일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지금 단일화 하기 전에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무슨 얘기가 흘러나오냐면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집권하면은. 그거는 그 이전에 DJ 대통령이나 거국 이야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자, 네. 거국 내각 한번 들어보세요. 네. 참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냐. 네. 민주당 집권을 하게 되면 민주당을 그야말로 뻐꾸기 전략으로 네. 이게 손도 안 대고 낼름 다 통폐합하고 흡수하고 네. 민주당 둥기 그냥 뻐꾸기처럼 그대로 그냥 손도 안 대고 먹고 참 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 왜 진보 이렇게 입에 올리는 정당들 네. 무슨 진보 네. 당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하고 기가 막힌 게 새누리당에서 합리적 보수 세력을 들여다가 거국 내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의원 빼가겠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에서.
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 전두환 정권의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가 했던 정치공학이 그거 아닙니까? 상대방 정당 의원들 빼오는 거. 그 일도 많이 있었죠. 상대방 의원 빼가고 뭐 교섭단체 만들어주기 위해서 억지로 가기 싫은 당 꺼주고 이런 그렇죠. 거 많았죠. 네, 많이 있었죠. 네, 참인연이 17석밖에 안 되니까. 네, 3명 꽂아. 가기 싫은 사람 꽂았다가 밀어가지고. 네. 나중에 또 돌려받았죠. 네, 돌려받고. DJP 뭐 사람이 뭐 물건입니까, 네? 꺼주고 받고 이러게. 그랬었죠. 네. 그때 아주 그것도 신랄하게 비판받았죠. 네, 별별 코미디가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거국내각을. 근데 거국내각이라는 네. 것은 진짜 의미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좋습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근본 토대를 안철수 후보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은 네. 상대당에서 훌륭한 사람들도 추천받아서 장관으로 임명도 하고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 다른 얘기입니까? 네. 참, 또 하나 참 네. 정말 뭐하는 게 네. 지금 책임 총리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참 이거 진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가 소위 문철수 정권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철수 공동정권을. 네. 그러면 대통령도 부산 출신, 총리도 부산 출신이에요. 아, 책임 총리도 되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머지 단일화에서 그렇죠. 안 된 사람은 책임 총리가 되는군요. 네. 그렇게 약속을 하겠군요. 그렇죠. 대통령과 총리를 지금 나눠 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눠 잡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동정권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고 총리도 부산 출신이면 무슨 대한민국 대권, 대한민국 정치 권력이 무슨 부산의 무슨 전유물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 양승철 대법원장께서도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책임총리, 사법부 수장 전부 다 부산 출신 아닙니까? 네. 지금 국회의장은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또 바뀌겠죠. 네. 부산 출신으로. 아, 국회의장도 바뀝니까? 아. 네? 하반기에.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국회의장도 나눠 잡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산 출신들이 뭐 사법부를 하든 국회의장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나라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출신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좁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네. 이것 보세요. 대한민국의 망국병의 최대 악성 망국병이 뭡니까? 지역 감정이죠. 예. 지역 감정이 왜 생겼습니까? 소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영남권 우대했다고 지역 감정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또 반복하자는 게 새정치입니까? 그런데 네. 논산 출신 대통령의 논산 출신 총리의 논산 출신 사법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뭐 그렇게 막 그런 걸 뛰어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을 뛰어넘는 국민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자기 또 논산이 왜 나옵니까? 아니, 예. 대표님 고향이니까. 네. 그런데 네. 지금 책임 총리제를 들여다보면 네. 정말 이분들이 무슨 권력을 갖고 장난을 치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네. 이 권력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은 말이죠. 외교, 안보, 국방, 외치만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네.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잘 듣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책임 총리는 네. 나머지 행정, 경제, 무슨 뭐 이런 사회, 문화, 행정, 이 문화, 내정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교, 안보, 국방만 담당하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뽑습니까? 합치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책임 총리자라도 국내 부분에서 협의는 하고 국무회의는 하겠죠. 그래서 보고는 받고. 아니, 지금 하겠죠. 업무 분장도 나누자는 거예요. 지금 아예 국무회의 자체도 그냥 총리가 주관하는. 아니,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해야죠. 국무회의. 네? 네.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외치만 하는데.
아, 국무회의도 반으로 쪼개지겠군요. 당연한 거죠. 네, 외치 국무회의, 그럼 대통령은 내치 국무회의 이렇게. 네. 대통령은 좀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세 분 데리고서 그 앞에서 지금 국무회의 하는 거예요. 네?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걸 보세요. 네.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아무리 권력을 그야말로 이리 때처럼 고기 한 덩어리 놓고 참 뭐한다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리 때도 고기 한 덩이 놓고 싸울 때 한 덩이 다 가져갑니다. 그 강한 놈이. 나눠 먹진 않죠. 네. 자 그러면은 총리는 내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대통령은 말이죠. 외교, 국방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세 사람밖에 임명 못하는 거예요. 내치와 외치를 두 부처럼 살려면. 그러면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왜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정말 지상 최대의 정권 나눠먹기 쉬운 거예요. 지상 최대의 그래도 정권 나눠먹기. 헌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어떻게 그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서 강조하는 책임 총리제라는 것은 그 지금 기존 헌법을 대통령이 그대로 지켜만 줘도 총리의 권한을 막강합니다. 그야말로 2인자로서. 그렇죠. 네? 그야말로 총리가 강요를 제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 어떤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강요의 제청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그렇죠. 자, 이 사람 어떤가? 그러면 총리가 이 사람 좋습니다. 도장 찍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어떤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총리가 예컨대 외교통상부 장관은 1, 2, 3 이런 사람이 좋겠다라고 대통령의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게 뭐냐면 바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잘 그게 지금 보장돼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후보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네? 총리하게 1, 2, 3 해가지고. 네. 야, 그러면 이제 총리한테 줄 서는 사람 정말 많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총리가 이른바 국정을 이 총괄하면서 네. 내각의 수반으로서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청와대 비서실의 막강한 권한이 분산이 되고 총리실로 이양이 됨으로써 그야말로 경쟁과 협력 속에서 정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국정을 완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만 갖고서도. 네. 네. 자, 뭐 또 이제 문철수가 되겠다는 책임 총리제로부터 완전히 나눠 먹기다. 여기도 책임 총리제 하겠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네. 이 문철수도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금 아니죠. 말한 여기서 대로. 말한 책임 총리자라는 것은 바로 내치와 외치를 이 분명히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역사 속에서 네. 나눠먹기 정권의 예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민주당. 네. 그야말로 4.19 학생혁명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가져다가 상납을 했죠, 정권을. 네. 그게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니었겠어요? 네. 근데 그 민주당 정권이 바로 대통령 윤보선, 총리 장면. 네. 그때 그렇게, 그렇죠. 그때도 단일화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네. 그 신파와 구파, 네.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신파와 윤보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구파가 정권을 완전히 대통령 총리부터 나눠 잡수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도 뭔가 단일화 이런 전략이 있었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박정희 군사 세력의 군합발 소리를 자처한 거죠.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후보 단일화의 원조가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DJP 연합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967년에 네. 윤보선 후보가 네. 민주당, 네. 당시 통합민주당이 있었어요. 네.
소위 야권 통합당이죠. 네. 그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1965년 한일 협정에 대해서 윤보선 대통령이 강력한 반기를 들었는데 네. 이 강경 세력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신한당이라는 또 다른 야당을 세웠어요. 네. 그때의 민주당의 당대표, 당수가 누구냐면 고려대학 총장을 하시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신 유진호 박사세요. 아. 유진호 박사.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네. 1967년에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아, 유진호 박사하고 하고 윤보선 대통령하고. 그렇죠. 윤보선 대통령과 유진호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윤보선 당수와 신한당. 그렇죠. 네, 신한당의 새로 만든. 윤보선 후보와 유진호 민주당 후보가 네.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네. 누구로 됐습니까? 이게 1967년인데 네. 윤보선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되고 네. 당권을 누가 맡게 되냐면 유진호 당수한테 당권을 주는 거예요. 아, 당은 유진호 당수. 네네. 네. 지금 이제 문철수 신당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당권하고 대통령하고 분리한다. 분리한다. 네. 또 그런 또 아이디어 나오는 거예요.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나눠 먹기 위해서. 네. 자,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이제 당권을 당대표는 문재인 당대표 이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당대표로 해서 당권을 그야말로 패자한테 주자 이거예요. 윤보선 대통령한테 유진호 당수하고 그때 힘을 합쳤는데 졌죠. 박정희. 졌죠. 네. 그러니까 네. 꽝이 된 거죠. 그냥. 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런 인위적인 정치 공학적 발상은 반드시 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 역풍의 그 단적인 예가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쾌도에서 말씀드렸죠. 역풍이 몰아치고 있을 것이다. 바로 부산대학교 저 강당이 텅텅텅 빈 게 역풍의 조짐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정권을 이렇게 나눠먹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우리 얘기죠. 대표님 얘기는. 네네. 나눠먹게 하면 나라가 대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네. 아. 혼란이 오죠.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까? 이 정권을 나눠먹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유래를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아, 차려볼 수가 정권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부자 간에도 정권은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성격상 그렇습니까? 네.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사도세자가 네. 네? 네. 왜 뒤주 속에 쌀 뒤 속에서 생을 마감했느냐? 영조라는 분은 말이죠. 영조라는 분은 아버지죠. 아버지죠. 팔이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문약한 임금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도세자가 자기의 권력을 탐보니까 네. 그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서 집어넣고서 가둔 겁니다. 네. 그때 사도세자가 뭐라고 외쳤느냐?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네.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네. 그런데 영조가 뒤주에 보면은 옛날 뒤주 아시죠? 쌀 담아놓는 곳. 그렇죠. 네. 나무로 된 그 네. 뒤주. 네. 옛날에 큰 게 네. 뒤주의 크기가 그 가정의 부의 척도 아니잖아요. 그 뒤주에 보면 바람이 들어가라고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구멍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게 아버지 영조입니다. 아, 그 구멍을 막아서 죽었군요. 네. 구멍을 막지 않았으면 며칠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 구멍이 있다. 뒤주 뒤에 구멍이 있다고 제보를 한 누굽니까? 그 사람이. 영조한테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 네. 사도세자의 장인입니다. 아세요? 야, 사위를 죽였네, 그럼 결국. 그렇죠. 영주는 그 구멍이 있는 거 알긴 알았지만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장인이 저 구멍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렇죠. 그것도 막아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연기를 하면 네네. 야, 이런 게 사극에서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요 대목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왔죠? 장인이 저기 구멍은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그것도 막아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화가 막 나 있는 상태인데. 네. 거기서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대왕을 향해서 대왕이라 부른 게 아니라 정말 핏줄에 호소한 거죠.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네. 그렇게 간 겁니까? 그럼 영조 권력을 탐냈습니다. 탐내고 있다. 네. 그때 영조가 멋있는 아버지로 남을 더 멋있게 남을 네. 쓰려면 거기 가서 밤에 새벽에 가서 이게 구멍 요거 막아놓은 거 좀 빼면 참 네. 좋았을 텐데. 영조 얘기 그만하고 우리 네. 아까 박근혜 아니 얘기. 사도세자가 그 지주에 죽은 게 네. 가슴이 아파지네요. 저는 갑자기. 그래서 권력은 네.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권은 절대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라는 게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건 머스트 낫이라는 그렇죠. 뜻에서 얘기하는 그건 거죠. 국정 혼란이 바로 오고 국정 혼란이 심각해지면 국정 나라의 혼란이 오기 혼란이 때문에 네. 결코 정권을 저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네. 나눠먹기로 정권을 유지해가지고 음. 국가 리더십이 흔들릴 그런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경제도 위기고 국방도 위기고 외교도 위기고 뭐 완전히 위기죠. 그렇죠.